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한 줄이 청년들을 흔들었어요. 챗 GPT 출시 이후 3년, 청년 일자리 21만 1천 개가 사라졌다. 이 헤드라인이 뉴스에 도배됐고 자극적인 채널들은 단정짓더라고요. AI가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요. 지금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거나 자녀가 취업 준비 중인 부모라면 이 뉴스 보고 등골 서늘했을 거예요. 내 자리가, 우리 애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건가 싶었을 테니까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잠깐만요. 같은 보고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한국은행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고서 후반부에 단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AI 확산 초기에 나타난 청년 고용 위축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인과관계는 장기 검증이 필요하다. 이게 한국은행 본인이 직접 단 단서예요. 그런데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이 단서를 다 빼버렸어요. 21만 1천 개라는 숫자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단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오늘은 이 21만 1천 개를 5조각으로 쪼개봅니다. 인구가 줄었고요. 경기가 죽었고요. 청년 자체가 달라졌고요. AI가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통계 자체에 함정이 있어요. 어느 조각이 진짜 큰지 같이 따져보죠. 첫 번째 조각은 단순해요. 청년 인구 자체가 줄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대 생산 가능 인구는 2005년에 694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575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년 사이에 17%가 사라진 거예요. 수치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상에서 보면 이미 체감되고 있어요. 폐교되는 초등학교, 통합되는 학원, 매년 줄어드는 군 입대 인원, 이게 다 청년 인구 감소의 결과예요. 앞으로는 더 줄어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2022년 발표 기준으로 19살에서 34살까지 청년 인구는 2040년까지 339만 명이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렇게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숫자만 떼서 보고 줄었다고 놀라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노동연구원이 분석한 게 있어요. 2024년 상반기에 2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9만 2천 명 줄었는데 이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AI가 빼앗은 게 아니라 그냥 청년 자체가 적어져서 청년 취업자도 적어진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학년 전체 인원이 100명이었던 학교가 어느 해에 8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합격자 숫자도 자연스레 줄겠죠? 이때 올해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단정하면 곤란해요. 시험은 그대로인데 응시자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국은행이 측정한 21만 1천 개 중 정확히 얼마가 인구 효과인지는 떼어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조각은 분명히 인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각은 경기예요. 한국 경기, 솔직히 좋지 않아요.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건설업 일자리는 19개월 연속 줄고 있어요. 제조업도 17개월 연속 감소해요. 이게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1년 반 넘게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임금근로 일자리 전체 증가폭 추세도 무서워요. 2022년 1분기에는 분기당 75만 개씩 늘었는데 2025년 1분기에는 1만 5천 개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저예요. 그러면 청년은 어떨까요? 2025년 2분기에 20대 이하 일자리는 전년 대비 13만 5천 개나 줄었습니다. 그것도 청년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직격이었어요. 제조업에서 2만 2천 개, 정보통신업에서 2만 1천 개, 건설업에서 2만 1천 개가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다 AI 때문일까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동네 식당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요즘 알바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음식 배달 앱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달앱이 식당 매출에 영향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근데 식당이 망한 진짜 이유는 손님이 줄고 임대료가 오르고 재료비가 뛴 거잖아요. 경기가 주분돼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청년 일자리도 비슷합니다. 경기가 죽었기 때문에 청년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각입니다. 세 번째 조각은 청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청년이 들어가는 일자리의 길이 막혔고 청년은 그 결과로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채용 방식부터 봅시다. 취업 플랫폼 캐치 자료를 보면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가 2024년에 3,741건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2,145건으로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43%가 줄어든 거예요. 업종별로 보면 더 심해요. IT 통신 분야는 무려 67%가 빠졌습니다. 대신 경력직 채용은 늘었어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보면 대기업 채용 방식 중 경력직 수시 채용 비율이 전년보다 27%포인트 상승했고 대졸 정기 공채 비율은 약 20%포인트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신입이 들어갈 문은 좁아지고 경력직이 들어갈 문은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청년은 어디로 갈까요? 한국은행이 2026년 1월에 발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비중이 22.3%예요.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이 구직 활동도 학업도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취업 경험이 있는 쉬었음 청년이 2019년에는 36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47만 7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일을 해본 적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했다가 나와서 다시 안 들어가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이 현상을 이렇게 분석했어요. 비자발적 이직과 장기 미취업이 겹치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지 않으려 한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원이 어느 날부터 신입생을 안 받기 시작했어요. 재수생, 삼수생만 받는 거죠. 처음에는 신입생들이 다른 학원을 찾아갔겠죠. 그런데 다른 학원도 다 똑같으면 신입생들이 학원을 아예 안 다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요즘 학원 신입생이 많이 줄었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청년 일자리도 비슷합니다. 신입 공채는 사라지고 경력직만 뽑는데 청년이 갈 곳이 없으니까 쉬었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조각, 청년의 변화예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AI는 진짜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는 걸까요? 한국은행 보고서가 측정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시 보고서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행은 모든 업종을 AI 노출도에 따라 1분위부터 4분위까지 나눴어요. 4분위가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업종이에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 청년 일자리 감소의 98.6%, 그러니까 20만 8천 개가 AI 노출도 3분위와 4분위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냐면 정보 서비스업이 23.8% 줄었고요. 출판업이 20.4%,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이 11.2%, 전문 서비스업이 8.8% 줄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AI가 빼앗은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한국은행 본인은 이 결론을 단정짓지 않았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기업의 AI 도입은 업종별 특성과 비용 요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과관계는 장기 검증이 필요하다. 즉,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는 상관관계를 측정한 거지 AI가 청년 일자리를 줄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고서가 짚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AI 노출도가 높아도 AI 보안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청년 고용이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안도는 말 그대로 AI가 사람을 보안하는 정도, 즉 사람이 AI보다 잘하는 영역이 많은 직군을 말합니다.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항공 운송업이 그런 업종이에요.
이런 업종에서는 청년 고용이 오히려 안정적이었습니다. 해외 연구도 비슷한 결론이에요. 고드만삭스가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가 유명한데 거기서 생성형 AI가 10년 후 전 세계 일자리 3억 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근데 표현을 자세히 보면 대체한다가 아니라 스며든다예요.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업무 안으로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죠. 실제로 스탠퍼드의 브린 욜프슨 교수와 MIT의 다니엘 리 교수가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고객 지원 직원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AI 챗봇 도입 이후 신입 직원 생산성이 평균 14% 올랐어요. 오히려 신입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 손으로 농사를 짓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어느 날 트랙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농사 짓던 사람의 일자리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 트랙터를 수리하는 정비소, 트랙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 이런 일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물론 농사 짓던 사람이 곧바로 트랙터 정비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행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일자리 총량이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AI도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2월에 발표한 AI와 한국경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근로자의 27%가 AI 대체 위험 그룹에 속한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24%는 AI 혜택 그룹에 속해요. AI 노출도가 높으면서 보안도도 높은 직군은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AI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21만 1천 개 중 한 조각은 분명 AI 효과예요. 하지만 한국은행 본인도 단정 안 했고 해외 연구는 스며든다고 했지 빼앗는다고 안 했어요. 이게 네 번째 조각입니다. 여기까지 인구, 경기, 청년 변화, AI까지 네 조각을 봤어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조각이 어쩌면 가장 큰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다른 채널에서 거의 안 다루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달 뉴스에서 보는 취업자 수가 늘었다, 고용률이 좋아졌다는 통계. 이 통계 안에 함정이 있어요. 이걸 짚은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한국은행이에요. 2026년 1월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 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 상황 평가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서 한국은행이 아주 중요한 분석을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는 2015년에 월 평균 27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에서 3분기 평균은 99만 명이에요. 10년 사이에 3.7배가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로 봐도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이고 일자리 109만 8천 개를 제공할 계획이에요. 여기서 잠깐만요. 이 노인 일자리, 무슨 일자리일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익활동형의 보수는 월 27만 원이에요. 주요 업무는 초등학교 안전지킴이, 환경정비, 노노케어 같은 단기 활동이에요. 시장형 사업단은 월 35만 원 정도인데 자영업 폐업률이 75%인 환경에서 노인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자립성에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 사업이 갖는 사회적 가치는 분명히 있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 절감되고 참여 노인의 우울감이 줄고 자아 존중감이 높아졌어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이 노인 일자리들이 경제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잡힙니다. 민간 회사가 만든 일자리든 정부 예산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든 똑같이 취업자 한 명으로 세매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고용 상황 판단 시 총 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 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공공 일자리를 빼고 민간 고용만 따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민간 고용 증가폭은 2022년에 23만 7천 명이었는데 2024년 3분기에는 12만 2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3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예요.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농부가 가을에 자기 논을 보면서 올해 풍년이다 라고 했어요. 멀리서 보면 논이 푸르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 푸른 게 사실 절반은 잡초였어요. 벼는 별로 없고요. 멀리서 본 풍요는 진짜 풍요가 아니라 착시였던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노인 일자리 자체가 잡초라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분명히 의미 있는 활동이에요. 다만 이걸 경제가 만든 청년 일자리와 같은 표에 넣어서 셈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청년 일자리 21만 1000개가 줄어드는 동안 60대 이상 일자리는 정부 예산으로 늘어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숫자상으로는 일자리 총량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진짜 일자리 총량이 아닙니다. 이게 5번째 조각,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조각이에요. AI를 의심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통계 자체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자, 5조각을 다 봤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게 한 조각, 경기 둔화로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부터 빠진 게 또 한 조각, 신입공채는 사라지고 경력직만 뽑는 채용구조 변화, 그리고 그 결과로 늘어나는 쉬었음 청년이 또 한 조각, AI 효과가 한 조각, 마지막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이 통계를 가리고 있어서 진짜 민간 일자리 부진이 더 큰지도 모른다는 게 또 한 조각이에요. 이 5조각 중에 어느 게 진짜 큰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한국은행도 장기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5조각 중 한 조각, AI 하나만 따로 떼서 이게 다 AI 때문이다 라고 단정해버려요. 나머지 4조각은 빼버리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AI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큽니다. 하지만 AI 때문에 청년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한 줄짜리 결론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끝까지 안 읽은 사람의 결론이에요. 지금 청년이 일자리를 못 구하는 이유는 5조각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5조각이 전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책으로 어떻게 풀지도 5조각마다 답이 달라야 해요. 인구 문제는 출산 정책의 영역이고요. 경기는 거시경제 정책이고요. 채용 구조는 노동 정책이고요. 청년 변화는 사회 정책이고요. AI 대응은 산업 정책이에요. 통계 함정은 우리가 통계를 어떻게 읽을지의 문제고요. 다 다른 문제예요. 한 줄로 묶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누가 AI가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단정하면 5조각 중에 어느 조각만 보고 말하는 건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게 차분하게 보는 첫걸음이에요. 여기는 풀어쓰는 경제였습니다.